자, 이제 회계 분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분야 살펴보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언급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주로 회계하고 세법, 세무인데요. 여러분들 흔하게는 회계 공부 따로, 세법 공부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냉면을 생각하면 물냉면이 회계라면 비빔냉면, 회냉면은 세무예요, 세법이에요. 야채 김밥이 회계라면 참치 김밥, 뭐 김치 김밥, 불고기 김밥 이런 것들이 세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계와 세법의 논리라든가 이론은 거의 다 유사를 합니다. 약간 양념을 칠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는 회계 공부 따로, 세법 공부 따로따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이 약간 양념 칠한 거. 즉 뭐냐면 용어만 살짝 다른 것 뿐이지 거의 내용은 본질은 똑같아요. 뭐냐면 돈 계산하는 거다 얘기예요. 번 돈 계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회계 세무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용어를 달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고 따로 국밥 아니에요. 회계 공부 따로 세법 공부 따로따로 할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회계 공부를 탄탄하게 해놓게 되면 세법은 사실 거저 먹는다는 얘기예요. 거저 먹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회계를 좀 더 탄탄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회계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이 정의하는 게 뭐냐면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기록, 측정, 보고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회계 공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은,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무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 그랬을 때 회계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영화 보시게 되면 새 놈 찾는 거 있었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 것처럼 회계는 5가지의 돈을 찾습니다. 무슨 돈이냐? 첫 번째, 번 돈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입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쓴 돈도 있다는 얘기예요. 쓴 돈은 뭐냐면 식대, 차비 쓴 거. 이것을 회계에서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벌어서 뭐예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예금도 들고 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모은 돈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모은 돈을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은 돈만 있나요? 빚진 돈도 있죠. 신용카드 대금, 은행 대출금, 친구한테 꾼 돈, 등등등. 이 빚진 돈을 회계에서는 부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데 이 자본이 순수한 내 돈이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회계의 출발점은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이 5가지의 단어를 파악하는 것이 회계의 출발점이고 이 5가지 단어만 알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수익과 비용, 번 돈과 쓴 돈은요, 기업이 얼만큼 일을 잘했느냐라는 얘기죠. 경영 성과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업 성적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들은 어디다 보고 하냐면 손실이냐 이익이냐라는 계산한 서류, 손익 계산서라는 재무제표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자, 모은 돈, 빚진 돈, 순수한 내 돈은 자산, 부채, 자본인데 이 자산, 부채, 자본은 마치 여러분들 집에 재산 상황하고 똑같죠. 그것을 우리는 재무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무 상태는요, 재무 상태표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상태를 나타낸 표입니다. 요거 네모칸들이 요거 약간 위아래로 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가 봐. 얘네들도 살아서 여러분들 요거 좀 책 보면 제대로 나와 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회계가 뭐냐? 이론적인 설명 다 필요 없고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단어를 돈을 파악해서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나타내보자. 이게 회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대표적인 재무제표 중에 2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나와요. 물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 또는 비용이 더 많으면 우리는 빵꾸 났다고 얘기해요. 빵꾸 났다고.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또는 비용이 더 많으면 손실이다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 중요한 공식은 뭐냐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이 공식. 뭐라고 했어요? 아까 모은 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이 공식.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그거 다 알아요. 라고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뇌는 연약 집안이에요. 뭐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이 공식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요즘에 부동산이 굉장히 이슈가 됐죠. 내가 집이 한 채 있어. 딸랑 재산 하나 있어. 5억짜리야. 그런데 내가 이 집을 살려고 은행 대출을 2억 원을 땡겼어. 그러면 내 재산은 순수한 내 돈, 순수한 내 재산은 얼마예요? 5억에서 2억을 빼면 3억이다라는 얘기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는 이 공식이 회계뿐만 아니라 세법을 통틀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 동시에 이것만 알면 회계와 세무 업무의 거의 대부분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는 제가 다음 편에 보는데 다시 정리하면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이 5가지를 파악해서 어떻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내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회계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가계부 작성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기업회계의 차이는 여기에 속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 계정 과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가계부는 그냥 돈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기록을 하지만 회계는 조금 더 복잡하게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복식부기는 뭐냐? 간단해. 회계상의 거래를 차변과 대변. 차변과 대변은 뭐냐? 다른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회계에서 그냥 탁 치고 외우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쪽은 차변이라고 하자.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하자라는 것은 그냥 그냥 닥치고 외우라는 거 요거 한 가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회계상에 어떤 거래가 발생을 하면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의 양쪽에 나누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기록하자. 양쪽이라는 말의 복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배드민턴, 탁구 뭐 그런 거 하죠? 테니스? 단식 복식 게임할 때 복식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양쪽에다가 똑같은 금액으로 기록을 해보자. 이것이 복식북이란 얘기예요. 대차 평균, 대차 균형이 맞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계 기록, 회계 원리란 얘기예요. 회계 원리. 자, 그랬을 때 회계 원리 어떤 거냐? 뭐라고 했어요? 차변과 대변 양쪽에 나눠서 기록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죠.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산은 지금 제가 어디다 썼어요? 왼쪽에다 썼어요.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다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회계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회계 원리는 자산의 위치는 차변에다가만 해놓으면 나머지 뭐라고 해서 5가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여러분들 이 5가지 단어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차변의 자산 증가를 위치를 해놓으면 나머지 위치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는 당연히 어디다가 대변에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증가하는 것,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지만 그러면 감소는 어디다가 해? 줄어드는 거죠. 어디야? 마이너스니까 대변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부채와 자본의 증가가 대변에 위치해 있다면 당연히 감소는 차변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수익과 비용이죠. 자, 수익이 발생하면 매출을 하면 물건을 팔면 내 재산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비용이 발생을 하면 월급 주고 경비 나가고 그러면 내 재산이
보통 내건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겠죠. 비용의 발생은 그래서 차변의 자산의 감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다 얽히설키한 거 우리는 거래 판료사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 다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이 뭐 이걸 다 외워.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뭐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때 이 자산의 왼쪽에 위치했다. 부채 자본은 당연히 오른쪽에 위치하죠. 대변에. 그러면 나머지 위치는 자동적으로 이게 회계 기록, 회계 원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분계를 잘 못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자, 왼쪽은 차변, 오른쪽 대변이라고 했을 때 차변은 들어오는 겁니다. 대변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 계정에 왜 돈이 들어왔으면 차변에 기록하고 왜 돈이 들어왔을까 원인을 대변에 기록해 주면 돼. 돈이 나갔어. 왜 나갔을까를 차변에 기록해주고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기록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뭐냐면 영어 공부는요 단어 공부하고 문법 공부가 필수일 겁니다. 회계도 똑같아. 회계도. 자, 회계 영어에 있어서 회계는 계정 과목이 영어의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 단어는 뭐 22,000, 33,000 엄청나게 많지만 회계 단어는 기껏해 100개도 안 돼. 예? 그 100개도 반으로 줄이면 50개도 안 될 수. 그러니까 회계에 있어서 영어 단어, 이 계정 과목 공부하는 거, 그리고 영어의 문법은 굉장히 무슨 뭐 오형식 여러 가지 막 다 있죠. 옛날에 공부했던 거 새록새록으로 이제 추억이 떠오를 거예요. 자, 영어의 문법에 해당이 되는 게 회계의 복식북인데 이 복식북에는 딸랑 하나밖에 없어. 뭐 어떻게? 차변과 대변 양쪽에 똑같은 금액으로 기록하자라는 거. 이게 전부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라고 할까요? 커닝페이퍼 여기다 제가 싹 붙여놨어요. 커닝페이퍼를. 자, 차변 있고 대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차변에 자산 증가만 해놓으면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당연히 대변에 발생할 거고 그 감소는 반대편에 기록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커닝페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회계사기 거래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기록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현금 1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자, 현금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자, 왜 돈이 들어왔니? 라고 물었더니 자본금 출자했대. 그래서 대변에는 자본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왼쪽이 차변이에요.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은행에서 10만 원을 대출해서 예금에 입금을 했대요. 그러면 예금이 마찬가지로 증가를 했죠. 왜 돈이 들어왔어? 자산이 증가했는데 왜 돈이 들어왔어? 은행에서 대출 땡긴 거야. 차입금 10만 원에서 부채 증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을 했대요. 그러면 상품이 들어왔어요. 10만 원이. 왜 돈 들어왔어? 상품이 왜 들어왔어? 현금 주고 샀어. 현금이 어떻게 됐어? 현금이 줄어들었죠. 현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아웃풋이니까 나갔으니까 자산 감소는 대변에. 그러면서 원인이 뭐예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자, 상품을 15만 원에 매출하고 현금으로 수령을 했대.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15만 원. 대변에는 뭐예요? 야, 돈 왜 들어왔는데? 물었더니 물건 판 거야. 상품 판 거야. 매출 수익의 발생 1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건비 2만 원이 발생해서 현금을 지급을 했대요. 현금 돈 나갔네? 왜 돈 나가는데? 직원 월급 줬어. 2만 원. 그러니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는 저희도 다 알아요. 라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록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변과 대변을 계정 과목을 잘못 쓰거나 또는 차변과 대변을 거꾸로 분계를 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미스타이핑 하는 거야.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입력을 하거나
또는 개정 과목을 엉뚱한 걸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회계를 잘못 기록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니. 여러분들의 뇌는 지금 연약 집안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전표입력 이 붕괴하는 겁니다. 요거 붕괴 또는 전표입력 같은 말입니다. 붕괴만 하면 그리고 나서 기말의 결산 붕괴만 하면 붕괴 요렇게 차변과 대변 양쪽에 나눠서 동일한 금액을 기록만 해주면 나머지 원장 작성하는 거 그리고 뭐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아까 재무제표 뭐라고 했어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시산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다 작성이 돼 있어요. 장부라든가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오로지 요거 기중에 분기하는 거 그리고 기 말에 가서 결산 수정 분기하는 게 이게 전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회계 흐름을 다시 한번 쭉 보면요. 자 회계가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여기는 조금 더 유식하게 써놨죠. 기업의 경영 성과, 재무 상태 파악하는 거다. 결국 뭐예요? 번 돈, 쓴 돈, 모은 돈, 빚진 돈, 순수한 내동. 이것을 우리는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이 5가지. 그런데 살짝 얘기하면 이게 세법과 회계의 논리라든가 원리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용어를 달리 쓰는 거야. 얘네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용어를 달리 써. 자, 회계에서 법인세로 가게 되면 수익을 뭐라고 하냐면 입금이라고 얘기해요. 소득세법으로 가게 되면 총수익금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바꿔 쓰네. 부가가치세로 가게 되면 공급가액이라는 용어로 바꿔 쓴다는 얘기예요. 용어를 달리 쓰고 있을 뿐이지 그 의미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비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인세법으로 가게 되면 손금이라고 얘기하고 소득세법에 가게 되면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수익비용 자산부채 자본 이 5가지 단어 파악하는 거다라는 얘기. 회계에서 또 세법에서 용어를 달리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속지 말자라는 얘기. 자, 그랬을 때 주요 공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라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요즘 집값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록할 회계상의 거래를 식별을 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데 준비 작업 다 필요 없고 요렇게 한다는 얘기 요거대로 요렇게 해서 분개를 해 주는데 요 분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분개한다 또는 전표 입력한다라는 말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다가 기록할 거냐 뭐라고 했어요? 일반 전표 입력 화면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분계 전표 입력한 것은 일자별로 그냥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고 다 한꺼번에 때려 넣다 보니까 야 지금 우리 돈 얼마야? 거래처 A 거래처에서 받을 돈 얼마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용 발생한 건 얼마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분계장 또는 전표 입력한 거 내용 보면 왔다 갔다 차변 대변 왔다 갔다 이 치킨 내다 보면 사장님 퇴근해 버립니다.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개정 과목별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는 것이 뭐냐면 원장에 옮겨 적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해요. 누가 해요? 컴퓨터가 할 거예요. 자, 프로그램에서 자동 작성된다는 얘기고 분계장의 내용, 전표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원장에 차변에 대변에 적용한 상대 계정 과목 기재해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한 아주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고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전기 사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한 원장의 내용. 원장의 내용 파악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자산 계정이라면 차변에 있다 그러면 증가한 거고 대변에 있다 그러면 감소한 거네요. 감소한 거고. 자, 부채 계정이다. 대변에 있다면 증가한 거고 차변에 있다면 감소한 거다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쭉 흐르게 되면 기말에 가서 결산이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 결산하기 전에 결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냐면 장부를 마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 기록해 온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수정할 사항, 추가할 사항 또는 삭제할 사항들을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결산 수정 분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결산 수정 분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결산편에서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볼 텐데 요 결산 수정 사항을 파악해서 직접 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요것들은 뭐 장부 기록의 오류 또는 기말 현재 실제 금액 장부상의 금액 차이, 자산부채 평가금액,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 수정하는 거,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선급 비용 잡고 선수수익 잡는 거 이런 부분들, 원가 대체하는 거, 매출원가,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 결산 수정 분개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합니다. 손익계정이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어디로 자본이라든가 이익잉여 계정에 대체합니다. 자산부채 자본은요 계속 쓸 거예요. 내년에도 계속 쓰는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차기 2월 표시해가지고 마감을 시켜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1년 12달 계속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차츰차츰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되면 뭐예요? 재무제표를 결산이 완료가 되면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데 이 재무제표도 어떻게 자동적으로 다 돼 있어요.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거,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거, 요것도 어떻게 기중에 분개를 하는 순간에 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재무제표는 작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장이 옮겨지는 거 다 작성이 되고 이런 것도 재무비율 분석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회계 흐름이 뭐 굉장히 장황하고 복잡하고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기중에 분개 전표 입력하는 거 그리고 기말에 가서 결산 수정 분개 전표 입력하는 거 딱 두 가지다 얘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어디에서 컴퓨터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딱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